예, 발언에 앞서서요, 엊그제 토요일 날 쿠팡 구로물류센터에서 또 한 분의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기자 여러분들이 좀 취재를 통해서 파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 쿠팡 측에서 어제 연합뉴스 보도 이후에 쿠팡 측에서 국회에다가 지금 쭉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7일간 휴가를 연이어 썼고 그 휴가 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라서 마치 간호사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국회에다가 이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족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5일부터 휴가나 휴무를 사용한 건 맞습니다. 이 중에 5일이 부인의 근무 휴무 날짜고 이틀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간 연차휴가를 입사 이후 처음 쉬는 날을 맞이해서 가족들 간의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증언입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했다가 부인이 도저히 힘들어서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좀 고시원이긴 하지만 숙소에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부인에게 전달했고요. 그 뒤에 구체적인 사망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월 6일 날 토요일 날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게 객관적인 팩트다. 여기까지. 부인의 이름을 지금 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인의 아들이 고1, 고3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 부인의 소식이 올라가면서 악성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인 자제분들의 상처를 좀 줄이고, 특히 고3 수험생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족분들이 좀 실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가 있어서 비실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은 이 부모님하고 부인, 자녀분들은 지금 전부 창원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작년 초쯤에 이 초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유족 고인의 부인이 계속 울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월인지 2월인지 특정한 날짜를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작년 초쯤에 가족들을 창원에 남겨두고 혼자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이 송파 제가 주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근에 이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하여튼 고인의 죽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인의 나이는 만 73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만 48세이시고요. 작년 초쯤 쿠팡에서 입사한 이래 진화 배송, 새벽 배송만 전담하는 전담반에서 1년 넘게 근무했다. 그리고 근무지는 여기 옆에 있는 송파 1캠프 가든파이브 옆에 있는 서울 복합물류센터입니다.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도자료를 낼 때 고인이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쿠팡이 2년 미만, 2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고용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사실관계를 해본 결과 고인이 쿠팡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이거를 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정규직이 된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 고인은 정규직이 아니라 여전히 계약직 심야 새벽 배송 전담반으로 일해왔고
쿠팡이 매번 하는 것처럼 정규직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한 것이다. 정규직 시켜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던 희망 고문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는 정말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쿠팡에서 현직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지부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의 보고가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고인 1년 이상 심야배송만 했고요. 고인의 임금은 약 280만 원 수준입니다.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심야 노동은 50%의 할증 임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 일했고 10시간 일했는데 또 거기다 50%의 추가 할증을 붙은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280만 원이었다. 이걸 역으로 추산해보면 고인의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고인의 임금은 딱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의 사망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은 평소 일이 끝나면 창원에 있는 부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내고 쉬고 있던 분인데 이틀간이나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피곤해서 가족여행도 취소하고 그냥 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틀간이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고인의 부인께서 3월 6일 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이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3월 6일 15시경에 방문했고 이미 숨져 있는 채로 고인이 숨져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정확한 사망 시기와 관련해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겠지만 오늘 부검을 09시부터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인의 증언입니다. 부인한테 전언했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시신의 상태를 보아 약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사망 원인입니다. 부인의 평소 지병이 없었습니다. 혈압약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9시부터 부검이 있었고 정확한 사인은 3주 뒤에 나온답니다. 단 오늘 부검을 집도한 부검의의 1차 소견은 2가지입니다. 고인의 부검을 집도한 부검의 1차 소견은 뇌출혈이 있었다. 심장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 2가지입니다. 즉 부검의 1차 소견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고 우리 기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은 간호사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종합보면 입사일에 1년 넘게 심야 새벽 배송만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왔고 직접적 사인이 뇌출혈과 심장질환이라는 1차 소견에 비춰보면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간호사로 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간호사 대책의 입장임을 분명히 쿠팡 측에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경북 칠곡에서 29살 먹은 청년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이 사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덕준 님도 1년 넘게 일용직 노동자로서 야간 근무에만 투입됐다는 것들에 비추어서 충분히 간호사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호사 대책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쿠팡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자신들을 과로사의 책임인 양 몰아붙이는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고 장덕준님은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위원회에서 과로사에 의한 지금, 즉 산재판정을 최종 확인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쿠팡이 또다시 홀로 고시원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심야 배송 작업에, 새벽 배송 작업에 전념이었던 고인에 대해 국회의 자료를 통해서 또다시 일주일간의 휴가, 그래서 과로사랑 전혀 관계없다는 듯한 이런 허무맹랑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들에 분노와,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작업 조건,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자님들의 추가 취재를 통해서 쿠팡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쿠팡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지부장 정진영입니다. 먼저 앞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신 고인분들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근무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일로 쿠팡 노동조합의 장으로서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보태고자 결근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6년 입사하여 2년째 야간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쿠팡 친구입니다. 전국에 70개가 넘는 캠프가 있고 각 캠프마다 운영 방식, 상황 등이 다 다르지만 같은 문제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배송 어플을 완료 처리가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어플상에는 몇 집의 배송이 남아있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상대평가입니다. 그 평가로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승급 승진 등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쉬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것이고 정규직 전환 등이 불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 시간에 우리 쿠팡 친구 대부분은 무급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쿠팡 지부는 회사의 어플을 완전히 못 들어가게 로그아웃을 시켜야 한다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쓰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 쿠팡 친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로 무급 배송을 하고 있고 회사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 중입니다. 물론 기본 할당 물량 이상 배송하면은 인센티브라는 시스템이 있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인센티브 금액은 확 줄었고 준 이유와 기본 할당이 몇 개인지, 내가 왜 이 인센티브를 받는 건지에 대하여 회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지만 얼마 이상해야 주는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쿠팡 친구는 다시 한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직고용이나 파격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 각층의 찬사와 지지를 얻어 급성장하여 유니콘, 데카콘을 넘어 뉴욕 증시시장에 이르렀지만, 그런 직고용이란 미명하에 쿠친들은 하나하나 쓰러져 갔습니다. 작년 이맘때 심야 배송을 하던 안산 동료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1년 뒤 또 다른 동료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사회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쿠친들의 업무는 가족을 넘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직고용이란 이름으로 미명하에 쿠친은 배송뿐만 아니라 각종 잡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 정리, 배송팀 작성 등을 요구하며 저조시 사지방이서라는 무기로 90%에 육박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송해야 하는 물량은 2배 넘게 올랐고 로켓이란 승부수를 위해 2회전을 넘어 3회전으로 물량을 3회전으로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쿠친의 금연은 6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50조 기업으로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화에 도전하는 쿠팡의 열악한 민낯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